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이 준비한 채널에서는 외환거래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외환거래 가운데 개인들이 비교적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FX 마진과 해외 통화 선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환거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퍼플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라는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민태기와 크리스탈이라는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면서 FX 마진을 중심으로 외환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주요 통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국제금융 질서를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인류의 끔찍한 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달러화는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으로 세계 기축통화로 거듭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944년에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달러화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신해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고정 환율 제도였고 금, 1온스의 가격을 $35로 정해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켰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 가까이 됩니다. 아무리 달러의 영향력이 막강하더라도 외환시장에서 달러 비중이 85%라니 조금은 심하다는 느낌이지요. 외환시장에서 통화는 원달러, 원엔처럼 통화쌍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합은 100%가 아니라 200%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달러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에 몰아쳤을 때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금융당국뿐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사는 원달러 환율이었지 원엔이나 원위안화 환율은 아니었지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을 하니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모두 중요할 텐데 왜 당시 우리들은 원달러 환율에만 큰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 달러화는 전 세계 환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통화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정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에 대한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아닌 통화들 간 환율은 계산에 의해 얻어지지요.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할 당시 달러의 가치는 금, 1온스에 $35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는 금태환제를 폐지하고 고정환율제 대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환율은 해당 국가에 대한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라 달러화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 달러 인덱스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에 대한 주요 국가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을 통해 얻어집니다. 주요 국가 6개 나라들의 통화들을 한데 묶어 통화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는 6개 통화는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스웨덴의 크로나화, 스위스 프랑화인데 6개 통화를 균일하게 평가해 산술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하 평균으로 구해 달러 인덱스를 산출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의 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서 구해진다고 했는데요. 반영되는 비율은 각각 다릅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유로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자그마치 57.6%나 됩니다. 유로화는 유로존 19개국에서 사용하는 통화이지요. 유로화에는 과거 독일의 마르크화, 프랑스의 프랑화, 이탈리아의 리라와 같은 유로화 출범 이전 통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973년 3월 당시 달러 가치를 100으로 해서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고요. 2020년 4월 12일 현재 99.5입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